무조건 취소하는 게 아니라 얘가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돼요. 거기서 이제 문제는 이 제3자에 해당되는 사람이냐 안 되는 사람이냐 이 문제죠. 거기 대표적인 사람이 9번 누구 나와요? 대리인. 아주 맨날 나오는 문제. 대리인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그랬죠. 그럼 대리인 기망 나오면 이것은 제3자가 기망한 거예요? 그냥 본인이 기망한 거예요? 본인이 기망한 거니까 뭐 본인이 알든 모르든 무조건 뭐 한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줘야지. 근데 거기는 본인이 선이면 취소할 수 없다 그랬으니 틀린 얘기가 되는 거죠. 됐죠? 예. 그 밑에 비교 판례라고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피용자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그렇게 보셔야 돼요. 여기서는 사기 강박은 상대방이 직접 사기 강박을 했으면 무조건 취소할 수 있죠. 근데 계약의 상대방이 아닌 누가 제3자가 사기 강박했으면 무조건 취소하는 게 아니라 그 계약의 누가 상대방이 뭐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3자가 도대체 누구냐 해가지고 이 병이 갑이라는 사람의 대리인으로서 얘를 사기쳤다. 그럼 갑은 본인이 되는 거죠. 자, 이럴 때는 본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할 게 아니라 무조건 취소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대리인만 그렇고 나머지 사람은 똑같이 보시라고. 거기 그래서 지금 비교 판례에 누가 나왔어요? 피용자. 그럼 이 피용자라는 것은 얘가 사용자란 얘기죠. 피용자, 사용자는 그런 의미잖아. 그 사용자의 부동산 팔려고 그러는데 이 피용자가 그 사용자를 잘 팔게 하기 위해서 얘한테 사기쳤다는 얘기죠. 되셨어요? 그러면 요 산 사람은 직접 거래한 사람한테 사기는 당하지 않았죠. 이 사용자가 팔았지만 이 사용자의 누가? 피용자가 사기쳤죠. 예, 이럴 때 이 사람은 이 계약을 대리인이 사기친 것처럼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 아니면 사용자가 이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할 수 있다. 이 문제예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대리인만 무조건 뭐 하는 거야? 취소하는 거고 나머지 사람 전부 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렇게 들어가시라고. 되셨어? 예, 이런 거 따지지 말고 피용자, 사용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다시 누구만 무조건 취소하는 거다? 대리인만 나오면 무조건 취소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나오면 자,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만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판례를 보시면 피용자는 자, 굴궁시 제110조 제2항에서 정한 누구에 해당돼? 제3자에 해당돼요. 그래 따라서 피용자가 기망행위로 대출금을 편취한 경우 사용자는 피용자의 사기 사실을 뭐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취소할 수 있다고. 자, 됐죠? 그렇게 보시고 가볍게 보세요. 대리인 쪽을 포인트로 보시고. 자, 15페이지. 자, 사기 강박과의 다른 제도의 관계. 역시 똑같죠. 사기 강박과 다른 제도 따로따로 보시면 돼요. 자, 10번. 표의자가 상대방의 무엇으로? 기망행위로. 그럼 사기쳤다는 얘기죠. 법률행위에 뭘 일으켰어요? 동계간에서 착오를 일으켰어요. 자, 이때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있어야지. 사기 당했잖아. 예, 자, 사기 당해서 착각을 일으켰죠. 그 착각이 무슨 착각? 동계의 착오.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있을까, 없을까? 없지. 이거는 동계 착오니까. 동기가 표시가 돼야 되지. 근데 사기로 취소할 때는 꼭 그 사기가 동기의 착오 아니라 중요 부분의 착오여야지만 이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나요? 아니지. 사기는 무조건 자기가 뭐 당했으면, 아니, 사기 당했으면 취소하는 거지. 아, 의미가 그 얘기잖아요. 항상 1월달 같아요. 항상 1월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개념을 정확하게 모르고서 지금 막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조문을 읽어보시라니까. 착오는 무조건 취소한다고 그랬어.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한다고 그랬어. 법정에 그렇게 써있잖아. 근데 사기는 뭐 어떤 때 취소한다고 그랬어? 그냥 취소한다고 그랬지. 똑같은 뭐지만 취소지만 다르다니까. 하지만 한 사람이 여러분이 저한테 사기를 당해서 착각을 일으켜가지고 계약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있단 말이야. 착각은 스스로 착각을 일으킬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뭐 때문에? 속임수 때문에 착각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지. 되셨어? 그럼 기본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속였어요. 사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착각을 해서 계약을 했어요. 착오죠? 그럼 일단은 그 두 가지는 다 성립이 돼야 안 돼? 된다니까. 그럼 여러분 취소할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은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취소할 수 있다니까? 뭘 이유로 해서 취소하거나, 야, 이 사기꾼 나쁜 놈아, 나 사기해서 나 취소하겠다 하거나, 또는 뭐, 나 착각해서 나 취소하겠으니까 나 착오로 취소한다,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 왜? 착오하고 사기는 별도의 제도니까. 다만 그러면, 그 전제 조건이 그런데, 다만 그러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여러분이 무슨 부분이어야 돼? 중요 부분 착오해야 된다니까. 아무리 사기를 당했다 하더라도.
이해되셨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사기를 이유로 취소한다면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네가 속였으니까 나 취소할 거야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니까. 그럼 문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 표의자가 상대방의 무엇으로 했어? 기망행위니까 이건 사기는 됐죠. 근데 착오를 일으키긴 했지. 근데 무슨 착오라고 그랬어? 동기의 착오라고 그랬잖아. 착각을 일으켰는데 동기의 착오를 일으켰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착오를 이유로는 취소할 수가 없고 뭐로? 사기로만 취소할 수 있겠지. 하지만 10번 문제가 그냥 표의자가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해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를 일으켰다 그랬으면 자, 그럼 당연히 그 사람은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는 거지. 되셨어요? 예. 그리고 문장에서 그냥 중요 부분 아니더라도 기망행위로 착오를 일으켰다 이렇게 들어가면 그냥 그 얘기니까 사기 이유로도 취소할 수 있고 착오 이유로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라고. 두 개 제도 다 성립되는 거니까. 됐나요? 예. 자, 11번. 제3자의 기망으로, 또 기망 나왔죠? 신원보증 서류에 서명날이 난다는 또 뭐 빠졌어?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 서면에 서명날이 난 경우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그랬어. 자,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거기는 그냥 사기 나왔죠? 착오 나왔죠? 그럼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사기를 이유로도 뭐 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 착오를 이유로도 취소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요 놈은 아니라고 그랬죠. 요 놈의 키워드가 뭐? 서명날이네. 서명날인 판례 내용 중에 서명날인. 서명날인 중요하니까 대충 한다. 착착착 잘해야 된다. 착착착 잘해야 된다. 그래서 서명날인은 뭐만? 착오만 되지 사기는 아니라고 그랬지. 막 뒤집어 넣으라고요. 밟아 넣어 나오지 못하게. 어디에서? 머리에서. 서명날인 건 뭐? 착착착. 그럼 그것 빼고는 사기, 착오 다 주장할 수 있어요. 자, 12번. 제3자의 사기로 인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손해를 입은 자가 제3자에 대해서 자,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자, 그렇죠. 아까 착오하고 헷갈리면 안 돼. 자, 착오는 여러분이 지금 착오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약을 뭐 했어? 취소했어. 그럼 제가 여러분 보고 그거 불법행위니까 손해배상 해달라 그럴 수는 없다니까. 착오에 빠진 게 불법은 아니니까. 하지만 사기를 하거나 강박을 하게 되면 이게 성립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위법해야 된다고. 그럼 사기 강박 자체가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기당한 사람은 이 계약을 뭣도 할 수 있지만 취소도 할 수 있지만 사기친 놈한테 왜 나한테 사기쳤냐? 나 손해났으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 개가 다 성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래. 따로따로니까. 성립하는데 굳이 사기당한 사람이 사기친 사람한테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해서는 꼭 이 계약을 취소해야 되냐 그 문제지. 그럴 필요는 없지 뭐. 따로따로니까 하고서 해도 되고 안 하고 해도 되고. 됐었어요? 아,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판례인데. 유명하냐? 난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래, 보면 처음 보는 것 같아. 자, 그러면 12번은 맞아 틀려? 틀리죠.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해서 먼저 취소할 필요는 없어요. 거기까지는 우리 시험에 자주 나왔는데 13번은 자, 자 1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을이 사기를 당해가지고 계약을 했다. 그럼 이제 상대방이 사기쳤죠? 예. 그럼 상대방이 사기쳤으니까 이제 사기당한 줄 모르고 이행을 했어요. 자, 이행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기당했어.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취소. 자, 취소를 하지만 이 사람 사기당해가지고 그 계약 뭐 하고 해서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손해. 그러면 손해배상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니까. 이 사기당한 것은 사기나 협박이니까. 되셨어요? 근데 그거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계약을 취소할 필요는 없다고. 근데 저 좀 더 나가서 주고받고 한 상태에서 뭘 했어요? 취소를 했다고. 그럼 취소를 했으면은 안 줘도 되는데 이미 줬죠? 그러면 이제 취소로 따르는 부당 이득 반환이라는 게 나오게 되겠죠? 돌려달라고. 그러면서 어쨌든 이건 이거지만 사기당한 사람은 불법행위니까 또 뭐 손해배상 청구권도 성립이 됐겠지. 되셨어요? 예, 두 개는 다 다른 제도니까 성립이 됐다고. 그러면 사기당한 사람은 취소를 했으면 줬던 거 돌려달라는 뭣도 할 수 있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할 수 있고 야, 이 나쁜 놈아 왜 나한테 사기쳤나? 나 소연해놨으니까 이건 불법행위니까 불법행위로 뭐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어. 자, 있는데 이 두 개의 권리를 한꺼번에 같이 다 행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돼. 왜냐하면 이 두 가지를 다 선택한다면 이 사람이 너무 이득을 본다고 그냥.